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에서는 이설 변호사님과 5차 경기 부양책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랜만에 이설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변호사님. 네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전히 소녀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지난 한 해 많이 바쁘셨나요? 2020년이요? 네. 바쁘기도 했어요. 바쁘기도 하면서 또 확실히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네네. 또 여유도 있었던 느낌이 들어요. 아, 그렇군요. 예. 지금 이제 오랜만에 나오셔서 사실 이제 5차 경기 부양책 사인을 받고 이제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질문도 많고 궁금한 사항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네. 먼저 이 600불 누가 받고 누가 못 받는가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궁금할 것 같아요. 네네. 이미 받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아, 네. 그럼요. 네. 네.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제가 우선 네네. 좀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네. 이게 부양책이라는 게 이제 하원의원, 상원의원의 통과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하원의원, 상원의원 통과를 통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서 법안으로 완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법안으로 완성이 된다고 바로 적용이 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각 법안에 맞춰서 집행을 해나가고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하는 이제 정부 기관들이 또 있으세요. 예를 네. 들어서 실업수당 같은 경우는 노동청, DOL, Department of Labor에서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 주 노동청, TWC에서 또 집행을 해나가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있는 과정이세요. 그래서 어떤 질문들은 제가 답해드릴 수도 있지만 어떤 질문들은 사실 정확한 답이 안 나온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조하시면서 오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군요. 사실은 모든 답을 다 듣고 싶은데 청취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아직까지도 가이드라인이 완전히 다 나온 것은 아니다. 네네. 일부 나왔고 일부는 아직 진행 중인 것들이 있는 거죠. 네네. 네, 그렇다면은 제가 아까 처음으로 드렸던 질문, 네네. 600불 누가 받고 누가 못 받나, 요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나왔나요?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거는 간단하게 소득 기준이세요. 네. 예, 그래서 대부분 개인 소득이 7만 5천 불, 그리고 부부 소득은 조인트 파일링 하실 경우 15만 불 이하이시면 네. 각자 600불씩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이 또한 17세 이하의 자녀들 또한 600불씩 추가로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소득 기준, citizenship status, 그러니까 시민권자 여부, 그리고 또한 tax status 자녀 나이 등에 따라서 적격 여부가 또한 변경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요게 이제 사실은 7만 5천 불 개인 소득이 7만 5천 불 이하이신 분들, 또 부부 소득일 경우에는 합쳐서 15만 불 이하인 경우, 그리고 17세 이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요게 이제 7만 5천 불 이상이면 사실 약간 좀 지급 계약 되는 게 약간씩 좀 달라진다는 얘기인 거죠? 네네, 맞으세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7만 5천 불 이하이시면 풀 어마운트를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600불을 다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대신에 이제 7만 5천 불 이상이실 때는 소득이 100불씩 올라갈 때 500불씩 600불에서 감소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만약 7만 5천 100불을 번다면 600불에서 5불이 이제 제외돼서 595불 받아가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아, 그렇군요. 네. 또 요거를 또 잘 아시고, 나 다 받아야 되는데 왜 못 받았지? 이러는 또 오해가 없도록. 네네. 네. 그렇다면은 이제 2019년 세금 보고 기준으로 소득이 많아서 이렇게 제외됐었는데 사실 그런 분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2020년에 소득이 감소하신 분들이 엄청 많으실 거란 말이죠. 네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런 분들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조금 속도가 느려지실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분들은 벌써 받으셨어요. 그러시잖아요. 네. 네네. 왜냐하면 정부가 일률적으로 2019년 소득 기준을 적용해가지고 금액 지불을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이세요. 네네. 근데 저희가 간단하게 원리를 적용을 하면
2019년의 정보는 정부에서 알고 있지만 2020년의 정보는 아직 세금 보고 시즌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사실 정부에서 몰라요. 아, 그렇네요. 예. 그렇다고 정말 간단한 원리세요. 그래서 2020년에 파일링이 들어가시면서 아마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시고요. 네. 만약 그때 정확하게 내가 이거를 표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Recovery Rebate Credit이라고 네. 2020년 텍스 리턴 때 신청을 하시면 이 금액이 적용이 되십니다. 그래서 조금 2019년 이제 이미 퀄리파이가 되신 분들은 간단하시지만 2020년부터 퀄리파이 되신 분들은 조금 기다리셔야 되실 거세요. 아, 그렇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2020년도에 어려워지신 분들은 조금 더 속타는 마음이 있을 건데 그래도 조금 더 기다리시고 파일링이 될 때까지 네. 퀄리파이 될 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그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네요. 네네. 그러면은 근데 이런 얘기가 종종 있더라고요. 사실 네. 그 1차 처음에 그 네. 1,200불씩 주셨잖아요. 네네. 나라에서 받았는데 네. 요걸 아직 못 받은 분도 있단 말이죠. 네네. 네, 요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우선은 IRS 측에서 현재 Get My Payment라는 웹사이트를 열었습니다. 네. 이게 종종 다운이 되세요. 아, 네. 폭주하니까 그런가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 이번 경기부양책이 승인되고 바로 후에는 이 IRS 웹사이트가 다운이 되긴 했었어요. 그랬군요. 근데 현재는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만약에 그 라디오 측에서 이 정보 올려줄 수 있으면 감사하고요. 네. www.irs.gov/coronavirus/ Get My Payment로 들어가시면 본인의 정보를 집어넣으시고 지금 네. 내가 페이먼트가 어디인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선 확인하는 방법을 추천드리고요. 네. 그리고도 그거를 통해서도 도저히 정보를 받을 수가 없어요. 네네. 라시면 아까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20년 텍스 보고를 할 때 네. 이 리커버리 크레딧을 반드시 표기를 하셔서 요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아직 못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건지, 그리고 아직 1차도 못 받은 사람도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 리커버리 리베이트 크레딧 요걸 요청하면 되는 건지 요런 분들의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우선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IRS 웹사이트 가서 확인하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2020년 세금 보고 때 하시는 게 가장 아마 빠르게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왠지 그 어느 때보다도 세금 보고들을 빨리 서두르셔서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들기는 하네요. 그렇죠? 예, 해서 몇몇 대형 이제 세금 보고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크레딧을 주기도 해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예, H&R 블록이나 이런 데는 이미 그런 내용들을 공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몇 번 사실 이런 그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청취자분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좀 올려주셨던 것들을 모아놨던 게 있어요. 네네. 변호사님. 네. 그래서 이제 그 청취자 질문을 제가 좀 드려볼게요. 네네. 1차 때 받은 계좌번호를 남편이 클로즈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하셨어요. 네네. 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다시 열면 되나요? 사실 은행에서 그거는 안 해주실 가능성이 크세요. 같은 계좌번호를 제공을 해줄 가능성은 적으세요. 그래서 그리고 또 불행히도 IRS의 이 Get My Payment 웹사이트에 가시면 은행 계좌번호는 바꾸실 수가 없으세요. 아, 진짜요? 예, 이게 아무래도 IRS 입장에서도 사기가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 네네. 예, 이런 부분을 교정을 못하게 해놨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체크를 기다리시거나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은행 어카운트가 클로즈가 되시면 네. 체크로 날라와요. 바운스가 되면서. 네네. 그래서 하시거나 아니면 2020년 텍스 때 네. 크레딧을 클레임하시는 방법으로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혹시 뭐 데비카드나 이런 걸로도 올 수 있나요? 예전에 보니까 그걸로 받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만약에 데비카드가 있으시면 거기로 갑니다. 아, 그래요? 그렇군요. 그렇지만 뭐 책이나 데비카드로 안 오면 나중에 또 텍스 보고 때, 나중에 2020년도 텍스 보고 할 때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근데 어쩔 수 없는 캐치얼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부 네. 입장에서도 사실 안전이 가장 예. 우선이니까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제 두 번째 질문 드려볼게요. 1차 때는
이런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아이가 소셜 번호가 없어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이에게 소셜 번호가 생겼어요. 이 경우 600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질문 오셨어요. 네, 이 질문이 사실 조금은 출기하세요. 왜냐하면은 아이가 소셜을 받지 못했던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왜 못 받았는지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사실 이번 이창 부양책이 이번 부양책이 그 전에 케어스 액트랑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가 믹스 스테이터스 패밀리한테도 지급이 되세요. 그리고 이 믹스 스테이터스 패밀리가 1차 때 못 받았던 것도 이번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부분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네네. 자, 우선은 믹스 스테이터스 패밀리가 뭔지를 다들 모르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네, 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그렇게 클리어하게 설명이 있지는 않으세요. 네. 현재 나와 있는 설명은 가족 중 한 명이 최소한의 미시민권자나 영주권자였지만 다른 배우자분이 불법이시거나 다른 자녀자분이 불법이신 분. 그렇지만 소셜 시큐리티가 있으신 분들이세요.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소위 많이 생각하는 다카 분들이 사실 여기에 많이 포함이 되실 것 같고요. 그러네요. 예, 드림 액트 때 그분들 많이 포함이 되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장기 체류를 불법 체류가 유지가 됐는데 이번에 배우자를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면서 소셜 시큐리티를 받으신 분들, 영주권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에 있으신 분들 또한 포함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부양책 금액 아니고요. 저번 부양책 금액까지 두 개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조금 이번에 혜택이 많이 좋으세요. 그러네요. 예, 이 내용이 아직 믹스드 패밀리 스테이터스에 대해서 정확한 데피니션이 많이 공개가 되지가 않아가지고 저도 조금 조언이 드리기는 힘들어요. 근데 지금까지 나온 정보는 최소한 가족 중 한 명이 최소한 미시민권자나 영주권이 있고 다른 분이 불법이지만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있으신 분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없는 분은 혜택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소셜 시큐리티 분이 있으시거나 하면 ITIN도 포함이 될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은 ITIN이라 해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소셜 시큐리티 번호는 아니지만 텍스 번호가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까지 포함을 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 이 정의는 조금 더 정확하게 나와야지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나와서 확정이 되면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안도를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보면 이렇게 불법이시거나 이런 분들이 사실 더 생활적으로는 어려우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런 면에서 볼 때 많이 혜택이 가지 않을까라는 좀 희소식이기도 하네요. 네네. 그렇군요. 그 다음에요. 또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에 관한 질문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변호사님. 2020년에 또 이 2020년 베이비들이 있을 텐데 새로 태어난 아기는 1차와 2차 현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건지 요게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되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엄격하게는 텍스 크레딧이세요. 진짜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2020년 텍스 파일링 하실 때 크레딧에 클레임을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네. 본인의 스테이터스가 2019년에서 2020년에 변경이 된 겁니다. 네. 아예 부양 가족이 늘어나셨어요. 그러네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정부는 몰라요. 그렇죠. 2020년 이후니까.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도 텍스 크레딧에서 통해서 받으셔야 될 가능성이 크세요.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제가 조금 말씀 안 드리신 부분이 있는데 반대 경우가 있으세요. 아까 말씀해 주신 질문 중 하나가 2019년 세금 보고 기준으로 소득이 많아 제외가 됐는데 2020년에 소득이 감소되면 받을 수 있나요? 였잖아요. 네네. 반대도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2019년에는 됐는데 2020년에 안 되시는 분도 있으세요. 갑자기 그러니까 수입이 늘었을 경우에. 오히려 그러신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받으세요. 진짜요? 늘어도요? 2019년에 받으셨던 분은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2019년 기준이시고요. 2020년 크레딧에도 클레임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반대 경우도 적용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변호사님 이 경기 5차 부양책이 보니까 굉장히 많이 좀 확대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좀 넓어진 것 같아요. 맞나요? 네. 포괄적으로 좀 더 집행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렇군요. 좀 구석구석 그 전에 신경을 못 쓰던 부분에서 많이 경기 부양책이 개선이 됐다고 평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그러면 잠시 쉬어가는 시간 갖고요. 계속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